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앞에서 배웠던 다중 프로그램 방식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어떤 거였나요? 이런 걸 했었죠. 자, 이렇게 병원문을 들어서서 병원문을 나갈 때까지 의사를 만나 여기는 접수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약 타가지고 약 처방전 받고 나가. 요걸 우리가 무슨 시간? 실행 시간이라고 그랬고, 요거는 무슨 시간? 얘네들은 대기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요거 합쳐는 걸 뭐라고? 반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자, 이거 말고도 이런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이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대응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의사가 처음부터 다 하지 않죠? 의사가 요거를 의사를 만날 때는 나야, 나. 그치? 요 때는 접수를 하거나 엑스레이 찍을 때 누가 딴 사람이 들어와서 의사를 만나는 거잖아. 병원에서 보면 의사가 굉장히 월급을 많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를 놀릴 수는 없다는 얘기지. 하루 종일 우리가 의사는 점심 먹고는 계속 특별한 수술 아니면은 바로 진료실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계속 밀어놓는 거죠. 쉬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치료되고 내가 의사를 만날 때는 들어올 수 없지만 엑스레이 찍고 내가 약을 타고 일단 접수를 할 때는 다른 환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게 A라고 한다면 B라는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B라는 환자가 진행을 했을 때 요때 의사를 만나겠지, 얘는. 피해서. 그렇죠? 이때 의사를 만나게 해줘야 한 의사가 두 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자, 롬이라는 게 존재하고 램이라는 게 존재하고 운영체제가 존재하고 여기 CPU라는 의사가 있어요. 여기 환자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명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처리하면 내가 접수할 때, 엑스레이 찍을 때, 약탈 때 의사는 팽팽 놀잖아. 그 꼴을 못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요 한 명, 요거 의사가 딴 사람, 내가 의사 만날 때는 엑스레이 대기 시간에 누가 들어온다? 다른 환자가 의사를 만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명의 의사를 이놈도 만나고 이건도 만나고 이놈도 만나고 이놈도 만나서 바로 어떤 놈을 먼저 처리할 건지 순서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뭐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중 프로그래밍 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중 프로그램 방식에서는 바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실행시간, 대기시간, 반환시간 개념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 대기시간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 바로 응답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에 있는 대로 보면 A라는 작업, 작업이란 말 나왔네. 영어로는 task라고도 하고 혹은 job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rocess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환자, 경우에 따른 job이라고도 하고 task라고도 하잖아.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작업한다는 거잖아. task 한다는 얘기죠.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요 A 작업은 얘가 의사를 만나네. 의사를 만나고 얘가 의사 만나네. 그죠? 그럼 대개에 있는, 요건 응답 시간이겠지만 대개하고 있는 시간에 누가 만나? B라는 작업이 만나고
요걸 살살살 피해가는 거지. 지금 2개뿐이지만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고 5개 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1시간 동안에 100명이 탁탁탁탁 나눠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100개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음악을 틀어요. 어떤 필요한 내용에서 다운을 받고 있어요. 워드 하고 있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카톡하고 있어요. 별짓 다 하죠. 이게 다 뭐가 가능한 거야? CPU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는. 그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CPU가 얘 할 때도 있고 얘 할 때도 있고 얘 할 때도 있고 얘 할 때도 있는 거지. 맞습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얘기하면 이게 의사야. 환자가 1명, 2명, 3명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순서로 진행을 하겠죠. 그죠? 얘는 1분 후에면 여기 3분 후고 얘는 5분 후에 만날 거 아니야. 이렇게 처리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컴퓨터에서는 얘 1분 사용하고 얘 1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컴퓨터에서 가능해. 3명의 환자를 놓고 너 1분 치료해 줄게. 좀 나가 있다가 들어와. 너 1분 처리해 줄게. 1분 처리해 줄게. 계속 시간을 나눠서 3명을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간 분할 처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시간 나눠서 처리한다. 음악을 듣고 다운을 받고 출력을 하고 카톡을 하는 것은 4개 프로세스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의사는 하나야, CPU는 하나야. 그러면 요거 조금 계속 빙글빙글 시간을 나눠서 운영을 하면 사람은 못 느껴. 그 하나당 처리하는 게 0.001초니까 거의 못 느끼는 거죠. 1초에 여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만약에 이 시간 할당이, 이거 시간 할당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래서 0.001초, 0.001초, 0.001초씩 얘네들을 할당했다. 물론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컴퓨터에서는 음악을 듣거나 출력을 하거나 카톡을 했다 그러면 3개가 동시에 수행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CPU가 꼭 3개처럼 있는 것 같아. 하나밖에 없는데. 시간을 워낙 빠르게 나누니까. 이걸 시간 분할이라고 하고 요거 하나를 요 시간 할당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할당량에 대한 개념은 앞으로 무척 많이 나온다. 만약 시간 할당량으로 1초로 해봐봐. 1초로. 컴퓨터에서. 1초 시간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음악을 듣다가 잠깐 꺼져. 출력을 하다 잠깐 꺼져. 1초 동안. 중간중간 쉬는 실이 생겨. 효율적이지 못하죠. 시간이 컴퓨터에서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처리를 시간 분할 처리라고 하고 나중에 다 정리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사전에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간 할당량, 이게 바로 뭐예요? 타임 슬라이스. 슬라이스 뭔지 알죠? 타임 조각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정확히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책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응답 시간. 처음에 작업이 실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 A 작업인 경우는 요거죠. 요게 응답 시간입니다. E가 실행되기 전까지 시간이죠. 요게 B 작업은 응답 시간이 없죠. 이해되시나요? 응답 시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대기 시간에 포함된다. 두 번째, 대기 시간은 뭐다? 말 그대로 실행 시간을 만나지 않는 시간들은 다 뭐라 그래? 대기 시간이라 그래. 대기할 때, 내가 대기할 때 누군가는 분명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 4, 6 이렇게는 다 대기 시간이다. 대기 시간이죠. 제외한. 실행 시간은 당연히 뭐예요? 의사를 만나는 시간이잖아. 실행 시간은 절대 동시에 만날 수 없어요. 의사가 환자 2명을 끌어와서 치료할 수는 없는 거잖아. 진료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한순간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한순간에 하나의 환자만 치료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환 시간. 여기잖아. 이게 전체 A 작업의 반환 시간이에요. 그죠? B 작업의 반환 시간이란 말이야. 시간 감각. 아까 타임 슬라이스, 퀀텀이라고도 합니다. 동의어예요, 동의어. 아까 얘기했죠. 병원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 의사야. CPU지. 근데 3명의 환자가 있어. 얘 처리하고 나가고 이 처리하고 나가고 얘 처리가 나갈 수 있네. 또 돌릴 수 있다고. 너 1분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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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계속 나눠서 너 1초 잠깐만요. 두 번째 환자 잠깐만요. 치료 세 번 계속 빙글빙글 돌려. 시간을 굉장히 작게 해주면 꼭 의사 한 명이 3명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처럼 느껴. 어? 동시에 처리한다는 말은 병렬이라는 얘기입니다. 에? 병렬. CPU가 3명일 거야. 어? 의사가 3명이야.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야. 이건 병렬이라 그래. CPU가 3명이다. 그런데 동시에 치료하는 것처럼 하겠다. 이건 뭐죠? 시간 분할 처리야. 나중에 다 나와요. 지금은 이해만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자고? 이해만 하자. CPU가 100개, 환자도 100개 동시에 처리하는 거 아니야? 이건 병렬 처리. 근데 문제는 뭐야? CPU는 너무 비싸잖아. 환자 100명의 의사 100명을 두기는 너무 부담되잖아. 그래서 한 명이 어떻게 하면 많은 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유휴 시간. 노는 시간이죠. 이 꼴을 누가 못 봐? 운영체제가 못 보죠. 아무것도 안 해. 놀고 앉았어. 미치겠죠. 돈을 벌어야 되잖아. 유휴시간. 아이들 타임이라 하는 거. 자, 문제를 보죠. 여러 개의 작업 프로세스가 운영되는 다중 프로그램 방식에서 지금 설명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듣고 다시 들으셔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진행이 잘 안 돼. 다른 과목이나 뒤에 가서는 더 헷갈리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응답 시간은 작업이 처음 실행될 때까지 걸린 시간 맞죠? 또는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 대기 시간은 실제 작업을 CPU가 실행하지 않는 엑스레이나 뭐 혈액 검사 같은 거 의사 안 만나는 시간. 응답 시간에서 제외된다? 아니에요. 응답 시간 포함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틀렸네. 실행 시간은 CPU 작업을 처리하여서 더한 시간이다. CPU가 처리한 시간을 말하는 거다. 반환 시간은 실행 시간, 대기 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으로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다. 9번 정확히 되죠. 답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